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회 질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조선 후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분제도의 구성과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상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은 법이 있는 나라죠. 그 법전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상에 신분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양인과 천민 두 개만 있습니다. 양인과 천민 두 개만 있는 양천제다. 그래서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양인을 늘려서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양인은 자유민으로서 세금 부담을 집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죠. 관직 진출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양인 안에서 농민 이런 사람들은 잡과나 이런 것들은 뭐 응시할 수 있겠죠. 문과 이런 부분은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천민은 부자유민으로서 각종 천한 일을 담당한다. 관직에 진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렇게 양천제로 오다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굳어져 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양인들 안에서 양인이라고 하면은 직업상으로서 사, 농, 공, 상으로 구분할 뿐이지 다 똑같이 양인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선비는 지배층으로 굳어져 가지만 농민, 수공업자, 상인은 피지배층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양반과 상민을 구분한다. 반상제입니다. 반상제. 이건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명령, 천명이죠. 천명. 너한테 뭐 해라. 너 왕 해라. 너 선비 해라. 너 농민 해라. 라고 이렇게 천명을 내리는 걸 명이라고 한다면 분은 여러분들 뭐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거 있죠? 농민들이라면 너는 하늘로부터 이런 천명을 받았으니 그 일하고 살아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돼. 네 분수는 농민이야. 뭐 이런 거. 분수를 강조하는 명분론이 강조되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다. 사실상 신분이 몇 개가 됐다? 4개로 정착이 되었다. 그럼 양반은 뭔데? 그림을 보시면 양반 두 량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문반과 무반이라고 하는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양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나 이렇게 무반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족들 전체로 확대되는 거죠. 사족, 선비, 삽니다. 족속. 사족으로 일컫는 말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양반이. 이 사람들은 뭐 하는데 관직 나갈 준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군역이 면제되는 거죠. 여러 가지 특권을 받습니다. 중인, 이 그림에 보시면 갓을 좀 작은 거 쓴 사람들 있죠. 양반 갓은 넓잖아요. 반면에 중인 갓은 좀 작습니다. 창이. 중인들, 가운데 중자 아니겠습니까? 중인들. 중간 신분이라는 거죠. 같은 양인 중에서 사족층에서 이제 구분이 돼서 중간 지배층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굳어진 거죠. 기술관, 지방의 업무를 보는 향리, 중앙의 업무 서리, 그 다음에 얼자, 쉽게 말해서 양반과 정식 부인 말고 첩 사이에서 낳은 애들을 서얼이라고 해서 얘들도 주인이 되죠. 이들은 하는 역할을 세습하면서 그 신분이 유지됩니다. 전문 기술직으로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상민, 여기서의 상자는
장사하는 상인 뭐 그런 상자가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상자가 아니고 일상상 평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상인, 상민. 상민에는 누가 있다? 이 그림 보시면 농민들이 대부분이죠. 농민, 수공업자, 상인. 사, 농, 공, 상 할 때 농민, 수공업자, 상인. 얘들은 상민으로 굳어진 거죠. 이들은 법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과 등에 응시하기도 하죠. 문과에는 응시할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과거 시험하면 문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문과 시험을 보려면 자기 친척들 중에 4대 안에서 누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안에서 관직에 나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이 사람들에게는 없죠. 그래서 기술과라고 할 수 있는 잡과 정도만 그나마 응시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민들은 이 그림처럼 노비이거나 그 다음에 도사랍에 종사하는 백정이거나 무당이나 광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노비들이죠. 노, 사내, 비, 계집 이들은 재산으로 취급됐고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2명 중에 1명이면 곧 천민이다. 이거 뭡니까? 예전에 봤었죠? 고려시대에서도 일천, 즉천. 1명이 천민이면 곧 천민이다. 그랬던 조선의 신분 질서가 양난 이후에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양반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왜 그런 거죠? 양반만 많이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고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나라에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공명첩 막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 부를 좀 축적한 사람들은 공명첩 사가지고 신분을 상승해 버리는 거죠. 반면에 상민과 노비는 줄어듭니다. 뭐 상민이 줄어든 이유는 양반으로 올라가 버린 애들이 많아서일 테고 노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겠습니까? 노비들도 외거 노비 같은 경우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송양 양민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노비 신분에서 환속돼서 양민으로 돌아간다. 양민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신분 상승을 이루는 거죠. 납속책을 이용해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해버린 겁니다. 양반 중심으로 돌아가던 신분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양반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원래 이런 신분 질서가 자리 잡히려면 피라미드 모양에서 소수가 지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피라미드가 거꾸로 이렇게 막 되겠네요. 이들이 이들을 떠받치면서 살 수가 없죠. 무너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인 전쟁에 공을 세워서 신분 상승했다. 전쟁이 2차례나 있었으니까요. 여러 차례 있었죠. 뭐 그 세세한 것까지 따지면 공명첩 사가지고 신분 상승하거나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거나 그리고 양반층 안에서도 치열한 정쟁으로 뭐 중앙 권력에서 밀려나서 향촌으로 내려와 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뭐 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양반, 권력을 행사하는 양반은 권반이라고 부르고요. 향촌에서만 겨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양반은 뭘까요? 향반이고 향반. 일반 농민과 비슷한 처지로 아주 몰락해 버렸습니다. 찌꺼기 양반, 찌꺼기 잔반입니다. 중인들은 서울과 기술직 중인 등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희비가 갈립니다. 서얼들 있죠? 양반 소생의 서자나 얼자. 서자는 양척, 엄마가 양민인 경우고요. 얼자는 엄마가 천민인 경우입니다. 그럼 홍길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대감의
노비 자식이었던 홍길동은 서자가 아니라 얼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서울은 어찌됐든 양반 자손입니다. 이런 애들에 대한 차별은 점차 완화되죠. 영조와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완화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본인 어머니가 천민이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냥 양반이라고 따지자면 왕족이어서 그렇지 양반이라고 따지자면 서얼이죠. 얼짱인 거죠. 자, 반면에 기술직 중인들은 자기들도 과거 시험 보는데 차별을 두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높은 관직 오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양반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차별 철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얘들은 좌절됩니다. 그 이유 뭘까요? 얘들은 되고 얘들은 안 되는 이유. 얘들은 양반의 피가 있죠. 얘들은 그냥 중인들이었던 거고요. 노비수 감소. 전란 중에 노비 문서가 불타버렸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탄 거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가 불태웠을까요? 자, 노비들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이 장예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본군이 불태웠을까요? 조선인들이 경복궁을 불태우고 노비들 같은 경우에 이 노비 문서 없애려고 애를 썼겠죠. 자기 주인 다 도망가 버리고 했는데 뭐.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하거나 아니면 제일 흔한 방법이 도망이죠. 그래서 몇 해 전이었습니까? 벌써 꽤 됐나? 이런 노비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노비를 쫓기 위해서 추노꾼을 부리죠. 그래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노비 종모라는 것은 노비는 종, 딸을 종, 어미, 모, 어머니 신분만 따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몰락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농민들 중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어. 근데 외고 노비가 좀 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나 며느리, 자기 며느리를 가난한 집 양민, 집 딸내미를 얻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자손은 엄마 신분 따라가니까 양인이 될 수 있겠죠. 노비는 엄마 신분만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순조 때 이렇게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노비들 뭐 이렇게 쫓느라고 힘들이지 말고 나라에서는 걔들을 해방시켜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걔들이 자수하겠죠. 저 노비였어요라고 자수하면 그래 하고 하면서 이제 걔들을 뭐 하는 겁니까? 양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도 지게 하고 세금도 내게 하는 거죠. 원래 정조가 추진했었는데 정조가 죽게 되면서 순조, 정조의 뒤를 이은 순조 원년에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공노비부터 해방을 시키는 거죠. 사노비는 개인 재산이라 어떻게 못하지만 나라 재산이었던 공노비는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향촌 질서의 변화 이 부분을 2분 안에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빨리 해가지고 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